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추웠다가 오늘처럼 좀 따스웠다가 하죠. 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의 안정과 에너지를 잘 채워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학생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요하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입정이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턱을 살짝 이렇게 가슴으로 당깁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편안하게 내 머릿속에 차 있는 생각들을 잠시 놓아버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상 서원문을 함께 독경할 텐데요. 회부 앞면에 있죠. 이론상 서원문은 우리 모두가 진리의 큰 위력을 얻고 또 진리를 닮아 성장해 가자는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제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 두단의 입정저이요 유무 주어르 생사무님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보나니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을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징득을 혹은 강득으로 혹은 생어애로 혹은 애생어음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심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도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이어서 함께 두 손 모으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비는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한이시여, 저희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법회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저희들은 하루하루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 순간 안전하게 별탈 없이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나를 존재하게 하는 수많은 인연들의 도움과 은혜의 덕분임을 느끼고 깨달아서 앞으로는 더욱 감사와 보온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 작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실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고 주변 인연들도 더욱 살피고 은혜를 곳곳에 베풀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사오니 사은이시여 저희들을 옳은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함께 신고가를 부르겠습니다. 회보 앞면에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 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다음은 법어봉독입니다. 회보 뒷면에 위쪽에 있죠. 함께 같이 성자의 지혜로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 제8은기편 15. 학인이 사뢰기를 누구나 다 하여야 할 변치 않은 공부법 하나를 일러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과불급 없이 중도를 잡는 법이니라. 다시 묻기를 어떠한 공부가 제일 어렵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쓰는 공부니라.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회보 앞면에 총 9개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마음을 잘 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법문입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네, 학우님들 반갑습니다. 네, 소대용 교무입니다. 한 주 한 주 정말 빠르게 지나가시죠? 네, 이제 기말고사 끝나는 날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또는 새 학기를 시작할 때 그 생생했던 마음다짐, 굳은 계획과 그런 다짐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뭐 과제든 일정이든 이거 따라가는데 아마 정신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면 처음에는 새 옷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묻을까봐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두 번 이렇게 때가 묻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막 입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처음에는 잘 챙기다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잠시 놓아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 이제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같은 이런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다 보면은 그 처음 마음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진짜 원했던 일들, 계획했던 일들을 조금씩 더 성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법회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키위를 가로로 잘라야 할까? 세로로 잘라야 할까?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요? 그쵸? 네. 키위를 뭐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궁금하시죠, 내용이? 네.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던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르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인가, 지혜로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교무님이 되기 전에 예비 교무님 과정이 있어요. 그때 공부하던 때였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그 고려대학교 그 옆에 위치한 안암교당이라는, 그게 안암동이거든요. 안암교당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교당 활동을 하고 청년의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교무님,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그 안암교당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간사 근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그 간사 근무를 하던 또 예비 교무님이 한 분 더 있었어요. 이제 여자 교무님이었는데 이름이 박여주 교무님이라고, 지금부터 박 교무님이라고 할게요. 저랑 나이도 같고요. 그때 이후로 쭉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듣고 교무님이 돼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교무님입니다. 하루는 이제 박 교무님하고 제가 키위를 가로로 잘라야 할까, 세로로 잘라야 하나, 이거 가지고 말다툼을 좀 했어요. 이제 당시 이제 교당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저랑 이제 박 교무님이 맡은 일이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 교당의 시설물 관리나 장비 관리를 주로 맡았고, 우리 박 교무님은 이제 주방에서 요리나 응접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던 한마디로 주방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부에서 손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과를 내려고 하는데 저도 마침 그때 일이 없어서 같이 이제 손님한테 다과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박 교무님이 냉장고에서 키위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키위를 이렇게 가로로 동그란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박 교무님한테 그랬어요. 키위를 세로로 썰어보는 건 어때? 가로로 동그랗게 썰면은 포크로 이렇게 집었을 때 한 입에 먹기 불편하고 베어 먹기 불편하니까 세로로 썰면은 이렇게 베어 먹기 더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제 박 교무님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나는 가로로 써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굳이 세로로 잘라야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학우님들, 도대체 키위를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한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실 분 있나요? 말씀하신 분은 제가 초코 소리를 하나씩 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우님. 동그란 모양. 왜 그렇게 잘라야 될까요? 그게 더 귀엽고. 그래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학우님들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느 하나도 이렇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렇게 먹기 편하려면은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이렇게 조금씩 베어 먹을 수 있게 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키위는 가로로 자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박 교무님이 주방장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주방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답이죠. 근데 저는 옆에서 괜히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한 거잖아요. 이런 이제 사리 판단, 이런 선택을 바로 중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부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우리 평소에 중도를 좀 지켜라. 중도에 맞게 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가운데 중자에 길 도자, 가장 이제 가운데 길, 적절한 길을 말하는데요. 그게 요새 말하는 뭐 평등이라든지 공정이라고 해서 뭐 양쪽에 뭐 가장 가운데를 택한다, 뭐 중간 지점을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서로 똑같이 이익을 나눠야 된다, 뭐 똑같이 손해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가운데 길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길을 중도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를 살리고 전체를 살리고 또 지금도 좋고 미래에도 좋을 그런 적절한 길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위를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다 나름 일리가 있죠. 아까 우리 학우님이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교당의 주방장을 맡고 있는 박 교무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시설물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옆에서 세로로 잘라라, 가로로 잘라라 이렇게 참견하고 강요한다면 설사 세로로 자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손님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왜? 그 일로 저와 박 교무님이 서로 다투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사이가 벌어진다면 더 큰 손해잖아요. 그렇죠? 예. 겨우 키위 하나 때문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알고 보면 이 키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옳다 맞다 이렇게 하는 고집과 참견이 이제 알고 보면 문제겠죠.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중도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좋았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또 쓸데없는 갈등과 다툼으로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에는 나도 손해보고 저 사람도 손해보고 모두가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앞으로 이처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내 마음을 멈추는 일 같습니다. 일단 멈추고 어느 한쪽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모자라거나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상황에 적절한 길이 무엇인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길, 지금도 좋고 미래에도 좋은 그런 길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이 더 있는데요. 기왕이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 또 전체를 위해 내 것을 좀 내려놓는 것도 그리고 양보하고 참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내가 좀 손해를 보면은 나에게 더 주는 그런 이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우님들, 이 세상 모든 일은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각자 마음 잘 사용해서 스스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얻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아까 해주신 분은 이거 받아가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회 출첵 쿠폰 이제 거의 법회가 이번 학기도 끝나가는데요. 많이 채우신 분들이 있고 이제 많이 채우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7개 이상 찍으신 분은 종강법회 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법회 후기 이벤트 이번 달에 10월 우수자 게시를 했습니다. 5분 게시를 했는데요. 우수자들은 교당에 와서 상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월도 지금 이제 오늘 법회도 있고 잘 쓰신 분들은 저희가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꼭 뽑히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쓰신 분들은 나중에 또 선물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법회 전시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써오신 분들은 또 뽑아서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법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이 시간에 법회가 없어요. 다음 주는 오후에 법회 시간에 국가고시 특별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 장소도 이곳이 아니고 저기 GMAP 스테이션에서 5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총 10개 학과에서 이제 올해도 그리고 매년 우리가 국가고시를 보고 있잖아요. 국가고시를 보는 이번에 우리 4학년, 3학년 선배들을 위한 그런 합격 기원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기도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고시를 보는 분 혹은 내가 누굴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오셔도 되고요. 또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 선배들 졸업할 때 좀 응원하고 싶다, 법회처럼 참석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때 참석하실 분들은 저희가 이름을 미리 적고 있거든요. 왜냐면 간식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요. 하여튼 참석하실 분들은 이름 적고 다음 주에 5시 반에 GMF 스테이션에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혜택도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주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 보내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네.